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기에 좋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옵니다. 왜냐면 가족이 자고 있으니까. 예, 실제로 제가 볼륨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제 볼륨은 크게 했고 제 목소리는 조금 작습니다. 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 시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면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소방시설의 주된 목적은 피해 최소화와 안전 유지입니다. 자, 2번은 좀 볼까요? 자, 신속한 대처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피해 최소화와 안전 유지가 더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인데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화재 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4번 볼까요? 자, 구조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의 주요 목적은 피해 최소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소방학 관련 학위 소지가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소방학 관련 학위 소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제 말도 중요하겠지만 법령을 좀 찾아보고 직접적으로 왜 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 관련 경력과 관련 교육 이수, 소방시설 관리 경험 등을 요구하지만 소방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자격 요건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3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처를 위한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축주야 소방안전관리자야 당연히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화재 예방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방청장은 전국적인 소방 정책과 방침을 수립하지만 개별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합니다. 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인 차원의 소방 대책을 수립하지만 개별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대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건축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건축주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관리 책임이 있지만 화재 안전대책 수립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안전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화재 발생 후입니다. 후 구조 활동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화재 안전관리 범위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관리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후
구조 활동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들이 수행하는 역할로 화재 안전 관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번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안전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번에 소방시설 점검은 화재 안전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구조 활동은 화재 안전 관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관들이 주로 수행하는 임무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4번 지문을 보면 자, 화재 예방 교육은 화재 안전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 평가에 대한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화재 예방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의 건축주는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위험 평가와 관련된 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답인 거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3번의 소방청장은 전국적인 소방 정책과 법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위험 평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인 소방대책과 정책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위험평가 의무는 역시 우리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역시 여러분들이 법령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의 설계, 설치 기준을 제정하고 소방안전 규정을 설정하여 전국적인 소방안전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들이 효율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인데요. 1번 보면 소방청장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자, 2번 보면 소방본부장이 있는데 이 본부장은 소방본부의 운영과 현장 소방 업무를 담당하지만 소방시설의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역시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3번에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책임이 있지만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소방청장의 역할입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4번인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관리와 점검을 담당하지만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는 역시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4번에 건물 외벽 및 구조물의 철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이 답이 나오죠. 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들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립하거나 소방시설의 점검과 개선 사항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4번처럼 건물 외벽 및 구조물 철거는 화재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안전관리 대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을 보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정립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소방시설 점검 및 개선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직원들에게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화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 되는데 4번처럼 건물 외벽 및 이 구조물 철거는 화재 예방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발생 후 구조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무엇인가? 소방기본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문제풀이 통해서 한번 지나왔던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소방기본법은 화재 발생 후 소방 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조 활동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화재 진압, 구조 및 구급 활동 등을 다루며 소방대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조 활동의 원칙을 설정합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 소방기본법은 화재 발생 후 구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며 구조 활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다루고 있지만 화재 발생 후 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을 보면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이며 구조 활동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 계획은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소방훈련, 소방장비의 유지보수, 그리고 화재 발생 시 대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화재 예방 교육 및 훈련은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소방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인데요.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소방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을 보면 재난 발생 후 구조 활동, 이 구조 활동은 소방 활동의 일부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방 안전관리 계획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소방관의 역할과 임무는 소방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다루어지며 소방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그러한 주요 항목은 아닙니다. 30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역할로 맞지 않는 것은, 자, 화재 발생 후 구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주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의 관리, 화재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화재 발생 후 구조 활동은 주로 소방대원의 역할로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소방시설의 점검과 관리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2번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자,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입니다. 3번이 답인 거죠. 구조 활동은 소방대원들이 담당하는 활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아닌 거죠. 자, 4번 보면 소방안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소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임무가 맞습니다. 가족이 자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여러분 잘 들리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번 파트를 좀 몇 문제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파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